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14주차 2교시입니다. 좀 아까 腾讯, 텐센트의 장홍바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마화腾, 이분 마윈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또 협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내용들은 2010년 12월에 중국 기업가 중국 기업가 모임 현장에서 마화탕과 마윈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들 간에 서로 좋은 점도 있지만 원한도 있더라, 갈등도 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떠도는 말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수업 자료, 강의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천펑취안 선생님께서 쓰시고 이현아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텐센트 인터넷 기업들의 미래라고 하는 이레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게 2015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산마의 협력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은 왼쪽에는 마윈, 가운데는 마밍저, 맨 오른쪽이 마화腾입니다. 이 사람들 간의 협력이 나옵니다. 이 책에 좀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 인터넷 기업들의 미래라고 하는 책의 2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링크, 산마, 중앙보험 설립의 합의, 알리바바, 텐센트, 핑안 3곳은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한 곳은 수많은 개인 사용자 기반을, 한 곳은 종합금융을 개척한 개척자다. 그런 쌈마라고 해서 이 사람들 성이 전부 다 마시죠. 쌈마. 이 산마가 어떤 이유로 중앙보험을 설립하게 됐을까? 산마가 말하는 중앙보험 탄생 계기는 순수하다. 마밍즈어는 개업식에서 우리는 모두 한 울타리에 있는 친구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그들에게 인터넷을 가르쳐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나에게 금융을 알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단번에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마밍즈어의 제안으로 늘 서로의 목을 조르던 마화탕과 마윈이 한자리에 앉아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마윈의 말처럼 이것은 우리 세 사람의 꿈이고 이 시대의 많은 인터넷 기업과 금융기업의 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마윈 대 마화탕, 마윈 알리바바의 창립자고요. 마화탕 텐센트의 창립자입니다. 상호 교류가 혁신을 촉진한다. 최근 알리바바의 모바일 메신저 라이왕 그리고 위챗, 웨이신의 살벌한 경쟁으로 마윈과 마화탕은 큰 관심을 일으켰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만났다. 주최 측이 알리바바의 IPO와 상장입니다. IPO와 위챗, 라이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회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쏟아냈다. 마윈, 강호에서 들리는 말로는 당신이 퇴로를 차단당해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태극 신공을 이용해 펭귄을 보금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데 어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물었다. 사회자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펭귄은 뭡니까?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를 보금자리로 돌려보낸다. 텐센트에게 공격을 한다. 복수한다. 이런 뜻이겠죠. 직설적인 성격의 마윈은 인터넷 분야에서는 큰 회사 두 곳이 경쟁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서로 도전해야 사회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라이 왕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위챗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화당도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팀 내부가 타성에 젖는 것이다. 위챗도 내부 경쟁으로 생긴 결과물로 기존의 QQ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윈, 마화당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는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에 류지핑과 류창동, 왼쪽은 텐센트, 오른쪽은 징동입니다. 왼쪽은 가장 중국에서 사용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위챗을 운영하는 회사고, 오른쪽은 전자상거래 회사입니다. 이들 간에 협력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또 사진과 그림을 보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双方开展战略合作, 战略合作는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로 덩쉬는 인수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인수합병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搜狗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거기 그 업체를 인수하고 디디다车, 디디추싱 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 배웠었는데요. 디디다车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앱입니다. 이 회사. 그리고 다종点评, 그리고 58, 동청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이 회사들을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징동과 덩신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극명하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덩신다샤라고 해서 덩신의 건물입니다. 사옥입니다. 사옥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 하는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20여 년 전에 마화덩은 아마 생각을 해보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샤오위엔, 그러니까 스스로가 캠퍼스 뒤쪽에 있는 마화덩은 심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심천과학기술연구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 캠퍼스 뒤에 있는 39층짜리 덩슌다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텐센트라고 나옵니다. 그 텐센트 사업, 텐센트 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스스로 이 사옥에 있는 사무실에서 밑에 있는 이 캠퍼스를 조망해 볼 수 있을 기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공부했을 때 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회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 사진을 보시면서 지금 덩슌이 얼마큼 성장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덩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 인터넷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라고 하는 책의 66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덩슌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 이름을 등록할 때 슌을 뒷자리에 놓아서 통신과 관련이 있음을 표시하기로 했는데 앞글자 선택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발생한다. 당시를 회상하며 마화덩이 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한 건 왕슌, 즉 네트워크 통신의 의미였죠. 가장 직접적이고 심플했죠. 두 번째 후보는 지에슌, 세 번째는 페이슌, 네 번째 이름이 덩슌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은 저희 아버지께서 대신 다녀오셨는데 돌아오셔서는 앞 세 개는 등록할 수 없고 덩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전 제 이름이 들어가 너무 개인적인 색채가 강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하자고 안 그러면 등록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덩슌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덩은 마화덩의 이름에서 오고 슌은 룬슌에서 왔다고 하는데 대체로 근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영문명 텐센트는 루센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당시 좌우 대칭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텐센트가 굉장히 대칭적이었죠. 이것을 나누면 10 센트, 10센트가 되는데 텐센트가 이후 소액 결제를 수익 모델로 대기업이 되었으니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텐센트가 왜 텐센트였는지, 덩슌 이 이름을 왜 지게 되었는지, 영문의 텐센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덩슌, 기업의 경영, 기업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덩슌은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내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볼 것은 텐센트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스시ao 선생님 등이 쓰신 互联网加制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 互联网加라고 해서 중국에서 말하는 인터넷 플러스가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IoT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어떻게 제조업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제2차 산업, 1차 산업 다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교통, 의료, 교육, 민생, 공익, 제2차 산업에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이 생길 것이다. 1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제조업에 침투할 것이냐,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텐센트의 혁신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IT의 Technology Review, MIT Technology Review 보시면 MIT에서 나오는 기술 리뷰를 보시면 TR50, TR500, TR50겠죠.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 50개를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195개 기업, 195개 기업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텐센트는 5번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보시면 IBM, 스페이스X,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이 IBM과 스페이스X는 7번, 나머지는 6번, 아마존, 페이스북 6번, 그리고 애플, 구글, 그 다음에 덩신 이 회사들이 5번 포함됐습니다. 애플, 구글과 함께 5번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기업이다 이것이죠.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보면 비슷합니다만 비상장회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느 나라에 제일 많냐? 이 노란색 북미에 제일 많습니다. 북미가 점점 줄어들고 이 붉은색으로 나온 부분 아시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제일 많으냐 보시면 여기 제일 많아지는 것이 기술지 위 통신입니다. 컴퓨터와 IT 분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IT 분야의 연구의 초점이 무엇이냐? 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기 AR, VR,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계산, 클라우드, 그 다음에 机器人, 그래서 机器人 하면 로봇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분야에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텐센트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왜 텐센트는 성공했을까? 자, 2004년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3.7 홍콩 달러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가는 600 홍콩 달러. 이거는 뭐 강유엔, 강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홍콩 달러 3.7 홍콩 달러에서 600 홍콩 달러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에 시가총액이 1조 홍콩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텐센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게임 분야, 포털, 검색, 블로그 분야, 그리고 이메일, SNS,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단순한 메신저, 인스턴트 메신저에 불과했던 QQ는 어떻게 텐센트 제국으로 또는 위챗 제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똑같은 기회가 있었던 메신저 기업들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 기업들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이 기업만 남았느냐? 왜 덩신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과 3교시에 또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